오늘은 리듬 카드를 활용한 랩 창작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된 동기와 설계의 관점은요, 학생 중심의 학생 수준을 이해해서 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것이며 또 흥미로운 그 악곡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접근하게 하고 리듬이라든가 음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안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수업을 즐겁게 했을 때는 창작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동료 학습자의 자세로 학생과 같이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으며 게임을 평가와 연결해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또 달크로즈의 신체활동이라는 교수법을 이 수업에 투입해서 움직이면서 리듬을 체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 같은데 무언가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전문가적 관점에서 교사가 참여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수업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었는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사는 거가 죽는 것이 미지 않겠고 나겠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미지 않겠고 나겠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미지 않겠고 나겠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미지 않겠고 나겠고.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교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악보 출력물을 출력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한글 파일은 바탕면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악보 카드를 잘라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때 코팅을 하면 좋은데 코팅이 어려운 경우 솜 코팅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솜 코팅지는 문구점이나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요. 한 묶음이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벨크로 테이프라는 찍찍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보슬보슬한 면과 까칠까칠한 면이 있는 두 개의 세트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가위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벨크로 테이프는 끈끈이가 있어서 가위가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벨크로 테이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커처럼 띄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접착력이 아까 그 긴 테이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리듬 카드를 만드는지 영상과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듬 카드를 만들 때 코팅을 하면 가장 좋지만 코팅을 할 수 없을 때는 단면 솜 코팅 필름을 이용하면 간단히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 뒷면을 떼어서 출력물 위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코팅한 것보다 좀 약하긴 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 리듬 카드를 출력한 것을 다시 놓고 똑같이 솜 코팅 필름을 활용하여 코팅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벨크로 테이프라는 테이프 있는데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면과 또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벨크로 테이프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면을 리듬 카드 바탕면에 붙이고 한 칸이 한 마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리듬카드의 뒷면에 까칠까칠한 벌크러 테이프를 붙입니다. 주의할 것은 앞에 기본판은 앞에다 붙였지만 리듬카드는 뒷면에 붙인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자, 이제 리듬카드를 앞으로 돌려서 한 박자씩 가위로 자릅니다. 이에 16분 음표 단위로 자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렇게 한 박자 단위로 하나씩 자른 후에 한 박자 단위로 붙여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박자 안에 몇 개의 어떤 음표들이 들어가서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음표로도 바꾸어 보면서 이 리듬에 맞춰 손뼉으로 연주해 봅니다. 자, 이렇게 리듬 카드를 준비하셨으면요.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형태로 준비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면 됩니다. 먼저 메트로놈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카드 세트와 바탕면 요 두 개를 또 한 모둠당 한 세트씩 배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되면 기록지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처음에 코팅한 곳에 마커를 사용해서 쓰고 지우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냥 프린트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맨 앞에 이러한 모둠별 평가표를 붙입니다. 플루토로 출력하시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에 몇 조에 해당되며 자신의 몇 조가 어떻게 스티커로 점수가 가시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욕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학생도 동료해서 함께 가는 그런 수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둠별로 5, 6명 정도로 모둠을 구성한 후에 모둠별로 나란히 앉으면서 원으로 앉게 합니다. 천천히 돌아가며 손뼉을 치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손뼉을 치고 몇 초가 걸릴지를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5초일까? 4초일까를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첫 번째 돌아갔던 그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돌릴 텐데 너희들이 예측하는 시간을 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6초는 아니겠죠. 그러면 5초면 한 4.7초 이렇게도 나옵니다. 한 2번 정도 상황에 따라서 3번 정도 이렇게 손뼉을 쳐가면 어느 누구도 자거나 딴짓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접한 정답을 맞춘 조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모둠별 평가표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수업했던 영상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메트로놈을 놓고 천천히 메트로놈에 맞춰서 손뼉을 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4박자로 세팅을 해놓고 첫 박자에 메트로놈이 땡 소리가 나도록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첫 박에 해당하는 학생은 2번을 치도록 합니다. 즉, 딱딱딱딱딱 이렇게 연주하게 하죠.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학생들의 수가 4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투입되거나 빠지면서 숫자를 조율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같은 학생이 2번을 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2번을 쳐야 될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임의로 세 번째 박자 또는 네 번째 박자에 두 번을 치도록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박에 두 번 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유도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어렵게 첫 박에 네 번을 치도록 하는데요. 따다다다단, 딴, 딴, 따다다다단, 딴, 딴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네 박자 리듬을 익히게 되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리듬 세트를 배부합니다. 이는 한 모듬당 한 세트를 배부하게 되지요. 이제 모듬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각 모듬은 자신들만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리듬을 다른 모듬에서 연주하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면 자신들도 연주할 수 없고 너무 쉬우면 다른 모듬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히 난이도를 조절해서 리듬을 만들고 자신의 모듬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신들의 리듬을 다른 모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다른 모듬이 연주하게 되면 그 연주할 수 있는 모듬이 스티커를 하나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일 어떠한 모듬에서도 이 리듬을 연주할 수 없다면 처음에 만든 모듬이 그 스티커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춰 나가지요. 그리고 나서 연주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리듬을 한 마디만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리듬 카드가 한 박자라는 거죠. 한 마디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주고요. 지금 점선으로 다 갈라놓은 것은 16분음표 단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는 4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개념을 주기 위한 거예요. 만일 이게 잘 된다면 꼬리를 다 띄어서 각각의 그 16분음표 단위로 리듬 카드를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듬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실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리듬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리듬의 형태를 이해를 했다고 하면 자신들의 모듬별 리듬을 이제 정착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변화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리듬으로 너희들이 랩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모듬별로 리듬을 만들어 봅니다. 아까 것은 2마디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마디, 4마디까지 만들어 본 카드입니다. 사실은 한 마디를 2번 반복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리듬 변화를 주면 학생들이 사실상 바로 못해요. 그래서 한 마디를 2번씩 연주하면서 총 4마디를 만들었지만 8마디를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듬 카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리듬을 만드는 그 음표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시를 대입을 하는데요. 이 시는 스스로 창작해도 좋고요.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는 국어책이나 아니면 시어를 좀 나눠주기도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윤동주의 서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에 그대로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리듬에 맞게 약간 변형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지에다가 가사만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리듬을 빼고 이제 가사만 가지고도 연주를 잘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의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일동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완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없기를 잎새의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리듬을 직접 기록지에 써보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가사를 대입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는 시를 자신이 만든 리듬에 대입한 내용인데요. 직접 리듬 위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써 넣기도 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구비구비 접고 구비구비 접어요 어른지 모르신 날밤 서리서리 별이라 해. 이렇게 발표할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동료 평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기가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또 평가하고 또 교사가 직접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 평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도는 공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자기평가는 평가에 참고는 하지만 과정평가로서 수시로 스티커로 이제 매겨졌기 때문에 교사가 관찰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교사 평가만 가지고 마지막 결과 평가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도 사실은 과정 평가의 내용과 모두 합쳐져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들이 큰 노고 없이 교사 평가만 해도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를 다 합친 그 수적인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직접 같이 참여하고 독려하면서 학생들을 일일이 다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을 총 100%로 했을 때 모든 평가는 협동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개별 평가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를 교사가 과정상에서 평가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스티커를 준 경우도 있고 또는 일지를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과물을 봤을 때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이 수업에 참여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모든 평가와 개별 평가로 나누는 이유는 자신은 잘했는데 모둠이 잘 못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그래 너도 정말 열심히 잘했어. 그렇지만 모둠 전체의 협동의 문제에서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평가의 비율을 되도록이면 좀 적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